141번입니다. 전동기 가열장치 또는 전력용 배선장치 공급하는 부하열의 배선에서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단로형 기구를 각각 개폐기 콘센트를 시설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예요? 현장 조작 개폐기로 각각이 개폐가 되거나 전용의 분기회로 해서는 안 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내성 규정에 단로형 기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장 조작 개폐기로 개폐가 되거나, 두 번째 뭐예요? 전용 회로에서 온다. 이런 경우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142번입니다. 이 D라고 하는 건 덕트예요. M은 뭐야? 메탈. 그죠? 뭐야? 금속 덕트. 얘는 뭐야? 라이팅 덕트죠? F7은 뭐였어? 플로 덕트다. 덕트에 대한 게 나오면 사실 공사기사 보시는 분들은 금방 맞히거든요. 이거 심볼 많이 봐가지고. 근데 기사 한 사람들은 거의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143번입니다. 원어의 4전극법에 대해서 공식을 쓰고요. 원리도를 그려라. 원리도는 이제 그려놨어요. 원리도는 어떻게 그러냐? 4개의 이제 접지전극을 써요. 접지전극 4개를 써가지고요. 항상 C1, P1, P2, C2로 이렇게 해요. 4개를 놓고 이 P라고 해놓은 거는 뭐예요? 전압계예요. 전압계예요. 그 다음에 C라고 해놓은 거는 뭐예요? 커런트, 전류계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건 다 대지에다 묻혀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전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전원을 흘려가지고 전류계 되고 전압계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4개를 일직선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다들하죠? 4개의 접지전극을 지평선에서 일직선상으로 배치를 하고 전류를 흘려가지고 대지에 흘려보내가지고 전압을 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위너의 4전극법이에요. 전극을 보통 접지할 때는 뭐야? 자, 주목. E, P, C 3개 쓰는데, 접지극 뭐야? 전압, 전류예요. 3개 쓰는데 4극을 써가지고 뭐야?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자는 거야. 대지 저항률 측정했더니 그게 얼마냐? 로우는 저항률이에요. 2파이 A에 R이 됐다. 됐습니까? 그죠? 2파이 A R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대지 저항률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를 해주세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라는 건 뭐냐면, 그죠? 우리가 조상설비를 할 때, 조상설비가 뭐야?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거죠. 이 조상설비는 뭐예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안정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조상설비에는 잘 보세요. 3가지가 있었는데, 동기조상기, 블로 리액터예요. 전력용 콘덴서죠. SVC가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기조상기는 진지상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얘는 뭐예요? 블로 리액터는 지상으로밖에 안 되고,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동기조상기의 가장 큰 약점이 뭐야? 회전기라서 손실이 많고 증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쓴 거예요. 스태틱, 회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무효전력, 컴펜세이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예요. 보상장치. 이해됐습니까? 이건 뭘 쓰는 거예요? 얘는 일단 진지상을 다 공급한다는 게 중요해요. 진지상 다 공급하는데 뭐 갖고 해요? SCR이나 GTO 같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이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전을 안 시키고요. 사이리스터를 이용한다는 건 뭐야? 위상 조정이 가능하죠. 그걸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SVC.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전솔로예요. 동기조상기는 없어요. 거의 다 뭐냐면 SVC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거보다 더 진보된 것들이 있어도 SVC보다 낮은 건 없어요. 이제. 자, 145번. 배전선의 기본 파일 전압이 V1, 그 다음에 V3, V5, VN이에요. THD 뭐야?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즉 뭐야? 토탈이니까 종합이라 써진 거지. 종합 외형률이에요. 맞아요? 외형률이 뭐야? 기본 파일 대비해서
고조파가 어느 정도 있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계산식은요. 기본파분의 나머지 고조파가 3고조파, 5고조파, n차 고조파가 있으니까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외형률이잖아요. 율은 100분율이에요. 여러분들 그 필기 볼 때 자꾸 그냥 외형률을 뭐 0.6 이렇게 답을 했던 건데 역률하고 똑같은 거죠. 외형률은 기본적으로 뭐다? 100분율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선이 정삼각형 정점에 그죠? 배치된 삼상선로에서 전선의 그 성간거리 표고 기호에 따라서 코로나 파괴 임계전압, 코로나 임계전압 그죠? 자,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을 얘기합니다. 이 제로라고 하죠? 이 제로는 24.3의 M0M은 델타 D의 로그 10의 R분의 D의 KV입니다. 자, 임계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전선의 굵기, 직경이죠? 이거에 뭐야? 비례한다. 비례라고 써도 되고,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렇게. 그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간고리, 송간고리에도 뭐야? 비례하죠. 전선의 그죠? 표고, 높이. 그죠? 높이가 올라가면 뭐야? 요거 상대 공기밀도 한번 보세요. 상대 공기밀도는 0.386B에 273 플러스 T예요. 이게 온도고 이게 기압이야. 높이 올라서 기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상대 공기밀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기온은 어떻게 해요? 기온은 올라가면 얘가 감소하니까 그죠? 그죠? 기온도 어떻습니까? 반비례하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임계전압 정도는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식을. 자, 변압기에 탭을 놨대, 탭. 우린 탭을 그죠? 맨날 얘기하잖아. 탭을 조정하면 뭐야? 2차 측. 배전용 변압기 고압 측에 탭을 놨대. 그럼 뭐야? 저압 측에 뭐야? 전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저압 측에 전압 조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해됐습니까? 탭은 어디에 설치한다고? 1차에 설치해서 2차 전압 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150번입니다. 방폭 설비라는 건 뭐냐? 자, 해보세요. 아까도 앞에도 있었어요. 가스나 증기 위험 장소에서 적합하도록 한 거예요. 방폭. 그죠? 기억하시고요. 149번입니다. 이 억지스러운 문제. 그죠? 이 억지스러운 문제. 내성 규정에 콘센트 숫자가 있어요. 설치 숫자를 쓰는데, 그죠? 콘센트는 구수에 관계없이 한 개로 온다. 보통 2구 이상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다. 구수 없이 한 개로 온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하든 한 개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표준 설치 수는 몇 개냐? 그죠? 5제곱 미만이면 하나, 5에서 10이면 둘, 그 다음에 10에서 15면 셋,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5에서 20이면 그대로 셋. 부엌은 둘. 항상 이렇게. 부엌은 왜 두 개나요? 전용이 하나 있지. 뭐가 전용이 하나 있어? 냉장고. 전용이 하나 있죠. 이것도 그죠. 사실은 이것도 앞으로는 이거 바꿔야 되는 내용이야. 근데 지금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바꿔야 돼. 왜? 지금 부엌이라고 안 하고 요새 뭐라 그래? 주방이라고 하잖아요. 주방에 냉장고만 있어요? 아니, 김치 냉장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또? 커피포트 같은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있지? 뭐 인덕션 이런 거. 전기 많이 쓰는 거. 이런 게 막 들어오는데 무조건 두 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요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내용이에요. 아마 내성 규정 내년에 바뀔 거라고 하는데 바뀔 때 아마 다 참고돼서 들어갈 내용입니다. 어쨌든 또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암기를 해두는 거예요. 자, 지중선하고 가공선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수용 밀도가 높고 보안상 유리하고 도시미관 유리하고 내나 풍수에 대한 영향이 없다. 그런데 단점 중에 제1은 건설비가 일단 비싸요. 두 번째는 이제 고장 탄생이 어렵죠. 세개 쓰라면요, 전식보다는 요걸 쓰세요. 가공 방식에 비해서 송전 용량이 적어요. 왜? 열 방산이 적기 때문에. 근데 전식에 우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직류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세 개 쓰라면 빼고 요걸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맨날 그래. 아니 이게 4개씩 써놨는데 3개 쓰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3개만 골라줘야지. 아니죠? 4개 쓰라는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151번입니다. 부하의 특성에 기입하는 그죠? 전압동에 의해서 조명등이 깜빡거리거나 텔레비전 영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뭐라 한다? 플리커라고 합니다. 배전계통에서 플리커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죠? 미리 예측하고 경감하게 해서 여기 중요해요.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플리커가 어떤 데 생기느냐 해서 수용가 측에서 방법 중에 전원계통의 리액턴트 수분을 보상한다. 자, 주목. 전원 측에서 하면 뭐 전용으로 한다. 그죠? 전용 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급전압을 올리고 맞아요? 단락계통이 어떠합니까? 단락용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이게 다 뭐야? 전원 측에서 하는 얘기야. 이건 지금 어디서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집에서 해라는 거야. 우리는 한전에서 나왔다. 우리 포기해서 니네가 집에서 해. 이런 거죠. 그런데 전원계통에서 리액터분을 보상하는 거예요. 전원계통에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해서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야. 그게 1번이 뭐야? 그래서 콘덴서를 달아버리는 거야. 전원이니까요. 잘 보세요. 전원에 얘들이 이렇게 집으로 올 때 이게 리액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물론 저항도 있지만 리액터가 훨씬 크죠? 그러면 여기다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놓으라는 얘기야.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변압기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압기를 써가지고요.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해서 가는 방식. 이거를 뭐라 한다? 3권선 보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152번 문제입니다. 설명된 건 어떤 장치나 계획이냐 하는데 자동 차단과 재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재투입. 재폐로죠. 배전선로 고장이에요. 그죠? 일시적인 것이면 재투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했어요? 리클로저라고 했습니다. 리클로저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투입을 다시 한다는 거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리클로저는요, 차단기가라는 개념보다는 개폐기의 일종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리클로저는. 그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이 개폐기는요, 전력회사 책임분기점이 시설하는데 보수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합니다. 근래에는 ASS를 많이 쓰는데 22,900에는 안 쓰고 뭐야? 66kV 이상의 뭐야? LS였죠. 선로 개폐기. 이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되죠. 이런 거는. 그죠? 자, 153번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요. 왜? 퓨즈의 전격을 다 외워쓰라는 거죠. 전력 퓨즈예요. 전력 퓨즈의 전격 전압은 6,600이면 6.9일 수도 있고 7.5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2,900이면요. 22,900이면 얼마야? 23kV 정도로 할 수 있다. 1호사 하면 161kV 정도로 하죠. 최대 설계 전압은요. 15일 경우에 15.5가 되고 22,900은 25.8, 66은 얼마야? 72.5예요. 요 두 개만 보고 차단기 정시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죠? 어려워져요. 문제. 자, 154번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단기 약호와 명칭을 맞도록 써라 그래서 차단기 약호는 특고합은 뭐야? 일단 VCB. 그 다음에 그죠? 뭐야? ABB. GCB 쓰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진공차단기, 공기차단기, 가스차단기. 저압용은 뭐야? NFB 또는 뭐 MCCB를 써도 되죠. 그죠?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 뭐야? ACB, 기중차단기. 그 다음에 ELB 같은 거, 누전차단기. 이런 거 3개 쓰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데 OCB는요, OCB는 이제 유입차단기예요. 특고합에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데 보통 이게 자가용 수용가에 자가용 수전 설비. 즉 뭐냐면 건물에 이런데 건물에 옥상에다가 한전솔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쓰는 이런 방식의 수전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주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3,300이나 6,600 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고압용 차단기로 쓸 수 있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내용은 안 씁니다. 됐습니까? 네, 유입 차단기는 안 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155번입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좀 한데 점선안의 개정기는 요거 뭐야? 억제 코일, 요거 동작 코일인 거 봐서 AB는 뭐야? 문제는 먼저 억제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동작 코일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그럼 뭐야? 비율 차동 개정기인데 예전하고 문제가 좀 달라요. 잘 보시면.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얘들이 지금 보세요. 요점에서 본다면 i3 프라임이라는 건 이제 모선에 흐르는 전류고 계전기 흐르는 전류는 i3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보세요. i1의 프라임이 계전기로 돌 때는 CT를 거쳐 돌 때 i1으로 하는 거고 i2 프라임은 i2니까 i3 프라임은 i3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 지금 여기서 보면 i1이 일로 들어오고 있고요. i2도 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나간 애는 누구야? i3 하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i1하고 i2는 같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 i3를 뺀다라는 거죠.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간단한 KCL만 해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했던 거죠. 그전에는. 그죠? 2개만 흘렸는데 이번에 3개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원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i3가 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i3 써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위로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i1의 프라임, i1, i2의 프라임, i1. 아, 계전기 쪽으로 흐르는 거, 일로 흐르는 거는 i3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나가는 거는. 이게 됩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죠.